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가서 며칠 머무르면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4월 2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차수를 안 붙이는 것이 보통이라면서요. 그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 실무형. 와서 뭐 밥 먹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걸어 내려오는 상황.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네. 네, 처음으로. 그래서 평화의 집에서 이제 서로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왜 예전에 북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는 의전이 중요했잖아요. 떠들썩하게 환영하고 만찬하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쳤었는데 지금은 사실 평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을까요? 회담 말고?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그러니까 부부 동반해서 식사는 뭐 이가 나오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말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느냐 마느냐 그러고 이제 프레스센터를 뭐 2,000여 명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하는 게 이제 4월 4일인가요? 그 전과 네. 좀 다른 것은 그 전에는 사실은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 구축 또는 화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의 그림의 그렇죠. 드라마성이 워낙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일종의 신뢰, 또 그에 대한 일종의 화답을 통한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드라마의 요소가 분산돼서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뒤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를 축소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국 최종적인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마무리를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려고 하는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거겠죠. 게다가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이미 서로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만나면.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군사분계선 안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나중에는 진짜 초대를 해서 제대로 접대를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것이고. 차이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이잖아요. 빨리 시작됐다라는 1년 점이잖아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지켜진 거죠. 그리고 북측 지도자의 최초의 방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조금 분단 이후. 군사분계선을 조금 더 넘어오는 경우지만 네. 방남인 건 맞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오는 그런 식의 그림을 좀 만들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나 봐요. 차 타고 평화의 집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실무형 회담이라고 해서 결국은 북핵 폐기 그리고 북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 뭐 그런 게 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핵 폐기에 있어서 이제 점점 회담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지? 하다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리비아식. 북한은 그게 현실적으로 리비아하고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리비아식이라는 건 통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우리 핵 다 내려놓을게 하고 싹 터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급부를 주거나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뭐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물론 첫째는 상황 자체가 리비아는 핵을 개발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의 핵을 포기한 측면이지만 그것과 북은 지금 핵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진도 자체가 달라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상호 선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결론 자체가 그거를 했던 가다피가 몰락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네요. 적절치 않죠. 우리식이죠, 우리식. 우리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핵을 다 내놨더니 바로 그 사람이 실각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건 그런 거 그리고 같고. 그런 세상도 아니고 남북 분단의 요인이 그런 나라와 비교하기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겉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스마트한 저는 캐릭터로 보여요. 겉모습은 어떤데요? 푸나님 왜 그래요? 외모 보고 평가하면 귀여우신가요? 그러면 보시기에? 아니 뭐 저는 귀엽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날인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였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한 2012년 국회의원 하면서 2년을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를 나름대로 객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하고
또 외신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보도와 그다음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EU나 아니면은 우리 공동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 북한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이렇게 접하고 이러면서 좀 그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불안정한 구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 김여정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모가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뭐 과도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또 내지는 트럼프랑 뭐 김정은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해 꽤 많이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방향이 좀 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근데 남북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북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간의 선입견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이라는 잣대만 놓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정치인을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복잡하게도 보지만 보통 보면 그가 이렇게 가지는 표정 또는 말, 자세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탁 느낌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어도 남쪽을 방문했을 때의 김여정의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참 간단치 않구나 이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나이 또래에 예를 들어 그것이 뭐 왕족이 됐건 뭐 집권층의 실세가 됐건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접하는 상대들을 통해서 사실 그 정도 태도를 취하기는 간단치 않은 훈련을 거쳤다고 봐야죠. 김일성, 김정은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러면서 핵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처럼 보여요. 이걸 뜯어먹고 살 건 아니고 결국은 완성시킨 뒤에는 우리도 개혁개방 그런 지점이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요. 김진양 교수 같은 분들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어요. 북한의 어떤 실상이라든지 그때는 정말 방송으로 내면서도 손이 벌벌 떨렸었거든요. 이게 정말 나가도 되는 건가 싶은 방송들 몇 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였다. 선견지명인 거죠. 그때 이제 뭐 보급률 특히 핸드폰 보급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평양 주변 그다음에 단동에서 차량이 어느 정도 오고 가느냐 중국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변 쪽에 그 공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이제 북한 그때는 지금처럼 제재가 더 커지기 전이니까 우리는 못 가지만 그쪽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그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과연 이것이 잘 될 거냐 말 거냐 뭐 그다음에 이 비핵화가 여러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또 북이 중국과도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하면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예측 반 우려 반 이런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를 들어 작년 겨울에 김정은이 평양에 강남 경제특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강남군.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재 상황 속에서는 소위 외자 유치에 의한 개방 이런 걸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뚱맞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 나름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선대 유훈에 의한 비핵화를 혹은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 선대 유훈 얘기를 빼놓고 이미 북한 헌법에 핵을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핵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 갈 거냐 해서 사실은 본인들의 입으로 선대 유훈에 의한 비핵화라는 것을 스스로 내놓고 이렇게 국제사회를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을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제는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큰 방향은 갖고 가도 되겠다. 짧게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요. 파이낸셜 타임즈 3월 30일자에서 보도된 것에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김정은의 정책은 큰 방향으로 뭐 잘 가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관심 많으신 분들은 3월 30일자 그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판으로 번역된 본이 있는데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나선 이유라는 제하의 글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의제를 잠깐 짧게 왜 가져왔냐 그 말씀하는 부리고 이 의제는 끝낼게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민낯을 봐버려서 국민들이 깨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회귀 본능 같은 게 사라진 그런 느낌이고 자세히 북한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의 분위기 속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막연하게 자기 검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말고 정말로 북쪽 사람들을 우리 동포로 대하게 되는 선입견 없이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호 선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결론 자체가 그거를 했던 가다피가 몰락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네요. 적절치 않죠. 우리식이죠, 우리식. 우리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핵을 다 내놨더니 바로 그 사람이 실각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건 그런 거 그리고 같고. 그런 세상도 아니고 남북 분단의 요인이 그런 나라와 비교하기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겉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스마트한 저는 캐릭터로 보여요. 겉모습은 어떤데요? 푸나님 왜 그래요? 아, 외모 보고 평가하면 귀여우신가요? 그러면 보시기에? 아니 뭐 저는 어. 귀엽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세습 어. 는 뭐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말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느냐 마느냐 그러고 이제 프레스센터를 뭐 2,000여 명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하는 게 이제 4월 4일인가요? 그 전과 네. 좀 다른 것은 그 전에는 사실은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 구축 또는 화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의 그림의 그렇죠. 드라마성이 워낙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일종의 신뢰, 또 그에 대한 일종의 화답을 통한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드라마의 요소가 분산돼서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뒤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가서 며칠 머무르면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4월 2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차수를 안 붙이는 것이 보통이라면서요. 그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 실무형. 와서 뭐 밥 먹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걸어 내려오는 상황.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네. 네, 처음으로. 그래서 평화의 집에서 이제 서로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왜 예전에 북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는 의전이 중요했잖아요. 떠들썩하게 환영하고 만찬하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쳤었는데 지금은 사실 평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을까요? 회담 말고?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그러니까 부부 동반해서 식사. 의미를 축소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국 최종적인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마무리를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려고 하는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거겠죠. 게다가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이미 서로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만나면.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군사분계선 안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나중에는 진짜 초대를 해서 제대로 접대를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것이고. 차이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이잖아요. 빨리 정부 시작됐다라는 1년 점이잖아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지켜진 거죠. 그리고 북측 지도자의 최초의 방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조금 분단 이후. 군사분계선을 조금 더 넘어오는 경우지만 네. 방남인 건 맞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오는 그런 식의 그림을 좀 만들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나 봐요. 차 타고 평화의 집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실무형 회담이라고 해서 결국은 북핵 폐기 그리고 북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 뭐 그런 게 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핵 폐기에 있어서 이제 점점 회담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지? 하다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리비아식. 북한은 그게 현실적으로 리비아하고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리비아식이라는 건 통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우리 핵 다 내려놓을게 하고 싹 터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급부를 주거나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뭐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물론 첫째는 상황 자체가 리비아는 핵을 개발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의 핵을 포기한 측면이지만 그것과 북은 지금 핵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진도 자체가 달라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